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내에도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94% 오른 2,4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전에 한국은행이 기존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에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동결 소식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은 기관 투자자가 이끌었는데요.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5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혼조세 보였습니다. TSMC 호실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73%, 0.57% 오르면서 선방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주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면서 3% 넘는 상승세 보여졌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711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9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동반 사자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모두 오름세 보였는데요. 알테오제는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면서 37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장에 낙폭을 딛고 3%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8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주주가치 희석 부담감을 완화하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OCI 홀딩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소재를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OCI 홀딩스가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제가 새로운 별명을 짚어드렸는데 상한가 수집가라는 별명답게 2거래일 연속으로 4x4로 오늘도 상한가 따라잡기 하셨는데 네. 오늘 그 영업 비결을 모두 다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따 천재 윤사무엘이고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소경제 대표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저의 매매 스타일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뭐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뭐 내일도 또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돈을 이 주식시장에서 쓸어 담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제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펩트론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경제에서.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알테오젠도 포함, 뭐 유한양행 포함해서 근본부터 좀 다른 근본 바이오 종목들이고 정말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서울경제 출연했을 때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예, 뭐 추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만 이 종목을 한 4번 정도 공략을 했더라고요. 뭐 어디서 사셨든지 수익인데 6월 28일 기준으로는 거의 약 30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그리고 10월 달에도 한 2번 정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약 140% 이렇게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제 제자분의 매매 일지인데 보시면은 좀 정신이 없죠. 이 B라고 적혀 있고 이 S라고 적혀 있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매수를 뜻합니다. 네, 매수. 그리고 이거는 매도를 뜻하고요. 네, 근데 매수가 처음 찍힌 구간을 보시면은 여기 한 26,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첫 매매를 했던 구간이 한 2, 3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재작년 23년도에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에서부터 매매를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작년 24년도에 저를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만 원대에서 매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NXT에서 19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벌써 저랑 만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펩트론을 가지고 텐베거의 종목을 매매를 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주가라는 게 텐베거를 간다고 해도 한 2년 사이에 1년 사이에 텐베거를 갔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재미없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 또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재미없는 구간들만 피하고 실제 이 시세가 강하게 뿜어주는 구간들,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들 안에서만 여러분들과 저와 만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텐베거의 모든 시세의 알곡을 다 여러분들이 쏙쏙 다 빼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과일 중에 포도라는 과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도를 저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안 먹어요. 왜? 뭐 먹어봐야 뭐 농약 덩어리잖아요. 맛도 없고. 예, 몸에도 그렇게 몸에 좋은지 뭐 잘 깔끔하게 씻어서 먹으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껍질 안에 있는 어떤 알곡만 저는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매매는 여러분들이 껍질 불필요한 걸 먹지 않고 실제 알곡만 따닥따닥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게 이제 펩트론의 매매 일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매매를 좀 멋있게 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매매 일지예요. 지난주에 최고점이 그때 당시에 13만 2천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보시면은 13만 4천 원에서 13만 2천 원이에요. 종고점이 13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저기를 벗겨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도 바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당일에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펩트론 매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사실 상한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제가 꼭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시면은 이날 네, 화요일이거든요. 네, 4월 15일 화요일 15만 7천 원에서 15만 4천 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네. 그리고 나서 또 일부 매도하고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또 급등을 했죠. 네,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빨리 방송 끝내고 거래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7만 3,700원이 종고점이죠. 네, 만약에 오늘 8시 전에 17만 3,700원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종가 베팅 한번 해보세요. 손절은 뭐 마이너스 4% 정도 잡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방송 히든 탑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뭐 요즘에는 저도 그래요. 정책주 위주로 많이 공략을 들어갔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보시면은 4월달, 3월달 보면은 대부분 뭐 정책주 아니면 뭐 그래도 나름 퍼포먼스가 괜찮았죠. 거의 한 2, 3일 안에 승부가 나오는 그런 히든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하지만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11월, 1월, 2월, 4월 뭐 최근에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일단 계룡건설부터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예, 오늘 근데 최저점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20% 수익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이날 시초가에서 들어갔던 건 아니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 최저점에서. 네, 22,250원이 최저점이죠. 2,500원에서 2,400원 사이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전장에 20% 상승할 때 수익 실현했고요. 오후장에도 한번 매매할 구간이 나와가지고 한 22,400원에서 21,900원 사이에서 1, 2차 분할 매수해서 당일날 오후장 당일, 그러니까 오전장, 오후장 두 번 매매를 한 거예요. 16%. 그러니까 여기서는 20% 수익 났고 오후장에는 16%. 이걸 합쳐서 36%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밥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 윤삼회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밥이 쑥쑥쑥 넘어가고 밥이 너무 맛있대요. 아, 얼마나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되겠죠? 전략이 좋아야 되겠죠. 종목 선정이 좋아야 되고 전략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넥스트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3월 4일 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거래 한 번 하고 여기 매매 안 했어요. 하나도 한 번도 매매 안 했어요. 여기서 매매했습니다. 네, 매매 구간은. 그래서 엊그저께 매매를 했었거든요. 4월 14일 날 종가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공략을 들어갔었는데 네, 이 제자분들 매매 일지입니다. 보시면은 공략 이후에 어떻게 되죠? 22%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매도 타점이. 네, 여기서 산 거 매도하고 다시 사가지고 매도. 네, 22%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가격 전략이 적혀 있죠.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매도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면 고점이더라고요. 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매도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경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딱 그 종목들 보면은 한 5초 만에 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지, 매수하면 안 되지. 5초 또 다른 종목 또 5초 에이 별로. 근데 이거는 사야 돼, 바로 사야 돼. 막 이런 게 센스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뭐 11월 달, 1월 달, 1월 24일 날 이렇게 세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시장이라는 게 약간 대선이 미리 당겨지는 바람에 약간 코스닥 위주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상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 위주의 어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도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하나그룹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다? 매수했다.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했다. 근데 매일 사고 팔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날 매수했는데 뭐 단순해요. 솔직히 말해서 60일선 다시 바로 회복을 하루 만에 해줘가지고 종가 베팅하고 20일선 회복해줘가지고 여기서 또 종가 베팅해가지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만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한 8만 원 안착하면은 8만 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처럼 나올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도대체 언제 나와, 언제 추세가 나오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머지 않았다. 8만 원만 안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60일선 안착해가지고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한 7% 수익 실현. 여기서 또 사가지고 여기서 또 1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 그래서 10% 수익권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다? 또 8만 원 위에서 오면은 저는 사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냥 알아서 지지고 복구해라 이거예요. 올라와라. 내가 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오션 또 매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제 제자분들의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1년 동안 했는데 10억을 벌었어요. 네. 이분의 매매 일지 보시면은 이분은 저와 1년 동안 했는데 10억을 버셨던 분이고 이분들도 돈을 진짜 많이 버셨어요. 자, 3만 원대부터 8만 7천 원대까지 다 수익을 내죠. 이분도 보시면은 3만 원대부터 8만 7천 원까지 매일매일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하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구간마다 좀 확신이 다르잖아요. 어쩔 때는 야 여기선 진짜 세게 때려야 돼. 여기서는 조금 불리하니까 살짝 때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3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싹 다 발라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을 여기서 했어요. 실제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은 30만 원대부터
네, 그리고 거의 7, 80만 원대까지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오늘도 저는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왜? 오늘 또 신고가 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뚫는 거 보고 다시 또 들어갔죠. 저는 최고가에 사는 걸 가장 좋아한다. 아마 내일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3조 유상증자 결정, 내일은 낙주 매매하자. 그래서 그때 실제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기 최저점에서 잡아드렸었죠. 그때 이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종가 베팅하고 매도하고 종가 베팅하고 매도하고 종가 베팅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최소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16만 원부터 42만 원, 43만 원까지 계속해서 매매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유독 이 증권방송계 보면은 팬들이 많잖아요. 또 팬들도 많고 실제 제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계좌 인증을 보면은 매월마다 수천만 원씩 벌었다는 인증 그런 계좌 통계좌 인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월 억대를 벌었다, 연 10억대, 20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 저는 내가 보통 이러잖아요, 전문가들이. 여기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공략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자, 100% 올라갔죠?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냥 100% 올라가든 1000% 올라가든 이거를 다 못 먹으면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팔잖아요, 대략적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저는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도 월천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계좌 퀀텀 점프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4x4 같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 오늘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모두 다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웹툰 테마, 대권 주자의 대선 행보로 주목을 받았고 면역 항암제 테마는 다음 주 암학회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먼저 웹툰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가 내일 대구에 있는 웹툰 특화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웹툰 창작자와 기업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웹툰에 대한 인프라 확대,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을 한 만큼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웹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관련 주가가 강했습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웹툰 저작권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테마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미국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AACR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기술과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BL 바이오와 보로노이 등 주요 K-바이오 기업들이 대수 참석하면서 관심이 특히나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ADC 같은 차세대 항암 기술들이 발표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이 테마가 강했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19% 오름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수 앱지스 항체 치료제 중심의 바이오 기업으로 4%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인 웹툰과 면역 항암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I와 관련해서 AI 선도국가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좀 압축하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대선주 모든 상한가 종목들에는 어김없이 또 윤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 보셨겠지만 뭐 포바이포라든지 한국 PIM, 오리엔트 전공, 코나이, 뭐 펩트론, 크라우드웍스,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모든 종목들에서 저는 상한가를 다 잡아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상한가 이후에 다음 날에도 시세가 강하게 나온 거를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포바이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세주 그 별표를 3번 쳐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강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일단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이재명 관련 정책주로 엮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그 전 민주당 대표가 싱크탱크 1호 공략 AI 선도국가라는 거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와 그 이후에 나왔던 또 후속 뉴스를 살펴보면은, 뭐 후속 뉴스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광주에 10조 원 규모 AI 시범 도시를 추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퓨리오사 AI가 원래 광주에서 컸던 기업입니다. 물론 뭐 사무실은 서울에 있을지언정 어쨌든 광주에서 나왔던 기업이고, 그래서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 100조 시대 열겠다. 이재명이 대선 첫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어딜 찾았죠? 퓨리오사 AI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새 희망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오늘 사실 뭐 이재명 그 대권 후보가 뭐 대전도 내려갔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방위업체 언급하니까 방위 기업이 오늘도 상한가 2개 나왔잖아요. 뭐 사면이랑 대성 하이텍, 이 종목들이 다 이재명 예전에 대권 후보가 지금 오늘 갔다 와가지고 언급했었고, 뭐 웹툰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그래도 AI가 좀 멋있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급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을 매매해야죠. 네, 좀 단발성이 아니라 차트도 좀 이쁘고. 그래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메타, 그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빅테크 기업 알죠? 네, 그 기업에서 인수 제안을 했는데, 그 기업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독자적인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 패기가 멋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그 IPO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포바이포와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 기업들은 그때 또 2차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1차 랠리고 이번 대선전은 2차 랠리는 아마 IPO 때 그때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 테마를 만들었어요, 결국에. 네, 포바이포가 대장 역할을 했고요, 역시.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가 2등주 역할을 했는데, 다만 원래 기존 대장 역할을 했던 게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등락률이 좀 안 이쁘긴 하죠. 약 15% 정도는 올라와야 그래도 3등주 느낌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점상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상한가 갈 수 있는데, 최대 19,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마 내일도 양봉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가 베팅 하는 거는 내일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요일이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매물대도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매물대 자체가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한번 테스트를 하긴 할 텐데,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한 번에 한다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시장에서는 수익을 즐기되 월요일, 금요일 종가 베팅은 조금 보류하는 게 낫고, 만약에 차라리 월요일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오히려 추가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점상이라서 뭐 거래량도 없고 살 기회가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15분 봉상, 뭐 분봉상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상따를 정확하게 12,700원에서 12,500원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거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수금 합치면은 거의 500억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상한가 제가 뭐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상따를 했는데 살짝 떨어졌다가 또 오늘 상한가 말고 뭐 5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5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까지는 시세가 또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아마 분명히 그러면은 또 상따 따라해서 오늘 제가 그 장중 너튜브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상따했다 나도 해가지고 따라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막 20%, 10% 수익 내셨는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저는 왜? 상따 천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왜 너는 DSC 인베스트먼트는 왜 매매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월봉상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물대라는 게 이 종고점만 매물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매물대가 아니고 이 트렌드도 매물대가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만약에 얘가 뭔가 호재가 나와서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매매 적극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이거는 상방이 빵 떨리거든요. 금방 뭐 2만 원, 3만 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히려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자,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4x4 같은 경우에는 끼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주식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긴 거는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좀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매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찍으세요, 상한가, 이렇게 말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제 주변 사람들, 제 제자분들이 월천월학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해야죠. 정책주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AI 싱크탱크 추가 공략해가지고 돈 복사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리오사 AI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주목받은 테마인데요. 여기에 IPO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어제 짚어주시고 상한가 기록한 4x4, 그리고 주요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AI와 연계되는 로봇 테마로 또 수급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어제 가져왔던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다른 종목을 매매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뭐 웹툰도 잘 올라갔고, 아니면은 뭐 오늘 방산 쪽에서도 잘 갔는데, 아직까지는 AI나 뭐 AI 파생 테마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한국 PIM과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뭐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근데 이재명 AI 강국 공약에 따른 로봇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AI 강국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났고, 부위원장에는 크라우드웍스 대표와 솔트록스 대표가 합류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크라우드웍스를 전 열심히 또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거죠.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조를 얘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조를 얘기했고,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돈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국의 엔비디아나 한국의 팔란티어를 우리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괜찮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마 6월 3일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뭐 한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전 내일도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내일 또 양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아마 금요일에도 종가 베팅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내일도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로봇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집중을 했어요. 왜 집중을 했냐면은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HTS상 특징주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규주잖아요. 세핑.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는 세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아침장에 돌파할 때 여기서 샀습니다. 이런 데서 샀고요. 그래서 장중에 5% 수익 냈고, 여기서 또 상따 해가지고 또 다음날 분할 매도해서
27%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책주들에서 아마 예전 뭐 약간 고인물,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좀 고인물 정책주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고전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핫하고 좀 인기 많고 그리고 시세도 바로바로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다음날 이렇게 멋지게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선한 거 좋아합니다. 아까도 항상 재료도 신선하고 그리고 또 차트도 좋아야 되고 수급도 잘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크라우드웍스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공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렇게 돌아 나가면은 좀 이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 너튜브도 보면 서울경제 너튜브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최근에 제가 열심히 한 4거래, 5거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대충 샀는데 다음날 20% 주더라고요. 예, 종가 베팅 이후에. 그래서 적당히 분할 매도한 거죠. 예,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그냥 종가 베팅하고 그리고 그냥 눌림목 샀는데 종가도 좋으니까 그냥 종가 베팅 더 하고 매도하고 이러니까 수익을 그냥 돈 복사하면서 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라우드웍스에는 지금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고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패대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차라리 이 파란색 라인이 그나마 저항대예요. 이 저항대, 앞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돌파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뭐 여기까지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도 잘 보셔야 된다. 왜? 여기 박스권을 강하게 점상으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캠프, 이재명 뭐 AI 강국위원회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솔트록스는 시총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잖아요. 근데 크라우드웍스는 아직도 1,000억대니까 가볍다. 근데 수급만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은 그만큼 날리기 쉽다라는 관점을 현재 보고 여러분들도 크라우드웍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뭐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은 아니고 1달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 복사할 기간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선주 추가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나도 월천 계좌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로봇 테마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AI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파생되는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한국 PIM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세 번째 테마는 알래스카 LNG 테마인데요. 동양철강은 어제 짚어주시고 지금 4거래일째 오름세 보이는데 트럼프가 또 계속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사실 모르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건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사실 원래 쳐다도 안 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트럼프 측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다음 주 좀 직접 만남을 희망을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또 줄 수 있는 게 협상 카드로서는 알래스카 LNG나 아니면 조선이나 뭐 이런 거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선이 됐든 알래스카 LNG가 됐든 그런 거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이거는 약간 곁들이는 약간 샐러드처럼 곁들이는 재료인데 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서울에서 어제도 이제 압구정 한 6시에 나왔던 저녁 6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압구정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뭐 잠실에서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사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싱크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주범은 하수관이다. 그러면서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좀 곁들여질 수 있다라는 재료. 거기다가 이 종목이 갔던 어떤 이력을 보면은 좀 2011년도, 2018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 때는 한러 가스관 이슈, 그리고 18년도에는 남북러 가스관 이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2.0 한국산 LNG 피팅 이게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재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북러 아니면은 한러였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는 2011년도, 2018년도보다는 더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가느냐, 이제 마켓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때가 2011년도고요, 2018년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가스관 이슈가 있을 때마다 4,500원 선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1830원대, 40원대만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4,000원 선까지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는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천조국이잖아요. 미국 천조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봉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종고점이었어요. 최근에 상한가, 상한가 갔던 종목들, 3연상을 갔던 종목인데 여기서 저항을 한 하루 정도 받고 하루 이틀 정도 받았는데 여기를 넘기고 이틀 양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동양철강에 베팅할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LNG주들도 많아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많고 그런데 다른 거는 조금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어떤 주포의 힘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세력주잖아요. 세력주의 어떤 주포의 힘을 느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동양철강 나도 추가적으로 공략해서 정말 괜찮은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인섬유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강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런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 상한가 따라잡게 하는 비결이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그 기법 모두 다 공개해 주신다고요? 근데 어제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일단 상한가 따라잡기는 기백으로 하는 거죠. 기백으로 한다. 네, 어차피 밑에서 매매해봐야 수익 바로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위에 있는 거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떨어져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고 근데 밑에서 안 보이는 종목들은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오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차라리 상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한 상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좀 상따장에서는 근데 물론 매일 똑같이 상따를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계좌 녹습니다. 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상따 천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의 핵심 이론은 뭐 기술적으로 잡아달라라고 하면은 뭐 별거 보지는 않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봉상에서 조금 이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시작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절반이라고 해봐요. 절반 50% 절반. 근데 절반까지 안 오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어제 4x4도 보면은 38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오늘도 보면 38선을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바로 한 3분 만에 38선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여기 38선 한 번도 안 깨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드린 지표 한번 확인해서 보세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좋고요. 조정이 좀 작다는 게 좋다. 분봉상에서는. 그리고 일봉상 종고점이나 어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상따를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재료의 파급력을 중요시 보거든요, 저는요. 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캐캐묵은 뭐 또 그러니까 뉴스가 예전에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또 재부각돼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뉴스보다는 좀 신선한 뉴스들 그리고 일회성이 있거나 아니면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거나 아니면 HTS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뉴스를 딱 보면은 야 이거는 9시 뉴스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계엄령 터졌을 때 그거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대선으로 바뀌었으니까 3월 달까지 내내 나오잖아요. 계엄령 12월 3일 계엄령. 네, 그런 거는 나왔을 때는 그냥 점상인데 점상이 살짝 풀렸다. 그럼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네, 왜냐? 거기서 100% 가거든요. 네, 그리고 당일 등락률 20%. 그러니까 아래서는 저는 매매 안 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잘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테마 형성 시에서는 보너스 점수를 준다. 뭐 어떤 필요사 AI 테마라든지 뭐 아니면 대선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테마라든지 그런 거에 테마가 뭐 테마라는 거는 보통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고 2등주는 한 5%에서 한 23% 사이. 예, 2등주가. 그리고 3등주는 한 15%에서 한 18% 사이. 이렇게 줄을 세워주면은 되게 이쁜 테마라고 해요. 근데 뭐 상이면은 정말 예전 어떤 초돈도체 나왔을 때 상한가 막 5종목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선주 나왔을 때 뭐 대선주들이 막 한 10종목 상한가 가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이쁜 그런 게 흔치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그래도 뭐 상따한 거 대선주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대형주 상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상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뭐 큰 폭의 성장 기대감에 목표가 상향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주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종고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야 여기서 매매 안 했느냐? 당연히 저 했죠. 여기 다 싹 다 먹었습니다. 저 싹 다 먹고 여기서 매매 안 하고 매매 안 하다가 여기가 3만 원 라운드 피겨였는데 3만 원 라운드 피겨 잡아 먹을 때 제가 잡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시세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보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38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분봉상.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 번도 이탈 안 하죠.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그래서 이탈 안 하길래 조정폭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 박스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여기서 샀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32,200원에서 29,800원에 매수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6% 수익이 나와가지고 일부 매도하고 근데 여기 38선이 이탈 안 하고 재차 돌파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상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박 2일 만에 24% 수익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1시 14분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보시면은 2시 15분에 여기서 매수를 또 해버려요.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 좋은 종목인데 한 번만 먹을 수 없죠. 여러 차례 먹어야죠.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5번도 먹어야 되고 뭐 아니면은 10번 기회가 있으면 10번도 먹어야죠. 그렇죠?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아쉽고 소외받고 약간 이러기 때문에 자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SP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짜릿하게 제가 수익을 내가지고 여기서 상한가하고 여기서 상한가 갔죠. 여기 종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 재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이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상따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때 갭이 좀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다음날 이렇게 들어갔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갭이 18% 그냥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냥 18%대 수익 주길래 야 이 정도면은 꿀이지 이러면서 그리고 매도하고 어떻게 됐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버리려 그랬는데 얘가 또 돌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오늘 포바이포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한 번만 매매하면 되는데 어제 먹은 것도 오늘 막 23%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30% 수익을 냈는데 30% 이상 37% 수익을 냈는데 하루 만에 근데 또 상따로 들어간대. 약간 제가 근데 여기서 또 상따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래서 다음날 갭 23% 23%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식 많이 하세요. 저는 열심히 여기서 그냥 놀아가지고 돈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매매가 그러니까 결국에 상따나 뭐 돌파 매매도 제가 주력으로 여러분한테 교육을 도와드렸었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도 월마다 뭐 3천만 원, 2천만 원씩 벌고 또 어떤 분들은 많게는 뭐 월마다 억대로 벌어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의 필살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전매 특허인 이런 돌파 매매나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로 좀 답답하시잖아요. 계좌 보면은요. 혀를 뚫어 버려야 되거든요. 나도 혀를 한번 뚫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백이 넘치는 전문가님의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기법서로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ABL 바이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기술력으로 열기가 뜨거운데 다음 주 또 아마케 일정이 있거든요. 상승 네. 탄력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아마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방금 말해주셔가지고 네. 또 생각이 났네요. 네, 그거 모멘텀 그걸로 보시면 돼요. 25일부터 30일까지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고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사실 여러 차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뭔가 좀 방송 날짜랑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매수 타점을 잡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오늘 펩트론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폭등을 했지만 아마 ABL 바이오도 그만큼 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바라보고 있고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SK 영국 그 빅파마 제약사한테 4조 규모 그랩바디 비 플랫폼 기술 이전을 했다, 성사시켰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술력이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뇌종양 이런 거에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를 매매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제가 막 깊이 어떤 파이프라인의 기술력을 많이 알아서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이오는 이런 게 치트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FDA, 임상 3상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거는 사실 치트키거든요. 그래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대선주나 정책 테마로 대부분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어떤 기업의 본연의 힘과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보셨던 것처럼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선주나 정책주와 다르게 그냥 자기 기업 자체로 호재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57,000원 사이,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5,000원에서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최소 못해도 한 30%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런 식으로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원사이클 매매로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상한가 따라잡기로 상승률 경신하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현대로템은 8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8% 강세, 그동안 최고 14%가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퓨리오사 AI 테마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첫 공식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소외주로 주요 투자처로 알려진 DSC 인베스트먼트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로봇 테마 올라왔는데요. 대권 주자들의 AI 정책에 대한 열기가 로봇 테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크라우드웍스 조정 구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테마로 동양철관 올라왔는데요. 관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LNG 테마가 올라오면서 강관과 가스관 종목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영국 빅파마와의 기술 수출 이전 호조에 이어서 다음 주 아마케에서 신약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75,000원에서 8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